네, 그 BPC 교육 그 세 번째 코스로 그 컨커런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이 그 자바 기본이랑 디자인 패턴까지 갔었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프랙티컬 컨커런시 쪽을 할 건데, 그 뭐 이 뒤쪽을 계속 하게 될지는 좀 애매하고, 뭐 일단 자바 이쪽 베이직까지는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뒤쪽 코스는 굳이 PC 교육을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뭐 앞쪽에 했던 거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 물론 이제 컨커런시 문제 부분도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BPC 코드를 보더라도 프로버스나 애니링크를 보더라도 워낙 컨커런시 쪽에 코드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또 일부 폭탄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컨커런시에 대한 이해를 실 차원에서 좀 높이고, 그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는 전 실원들 대상으로 좀 확산시켜 가지고 2월 말에 한번 그 좀 교육을 겸한 시험까지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전번에 자바 언어 기부처 할 때 스레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그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약간 그 각도를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컨커런시 관련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보는 식으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시간이 좀 더 되면은 그 자바 5부터 추가됐던 컨커런트 유틸에 대한 것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컨커런시랑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거죠. CPU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때도 타임 슬라싱을 해서 그 멀티 스레딩을 구현을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자바 2 환경이나 아니면 PC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다 듀얼 코어 이상, 쿼드 코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기본적으로 멀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그 싱글 CPU일 때랑 동일한 스레드 프로그래밍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PC에서 싱글 CPU 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SMP로 가면서 멀티 프로세서로 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고, 전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애니링크나 프로보스나 뭐 다른 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 하루에 만약에 트랜잭션이 수십만 건씩 일어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십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컨커런시 이슈가 있었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수천만 분의 1이라 하더라도 100일 되면 하루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확률을 가지고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컨커런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발생 안 하겠지라고 대충 했던 문제는 반드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년에 몇 번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는 굉장히 치명적인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자세로서는 현재의 어떤 컨커런트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컨커런트 문제들을 적합하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부분은 뭐 사실 내용이 없는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현재 얘기를 하는 부분이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인터커넥트라고 적혀 있는데, 인터커넥트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캐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그려진 거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SMP 머신의 구조죠. 그 SMP 머신의 아주 심플리파이된 구조인데, 프로세스랑 캐시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CPU당 캐시가 다 붙어 있고, 메모리는 공유하죠. 그리고 버스가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네트워크랑 비슷하죠. 이스넷 같은 경우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SMP 머신이고, 그리고 이거랑 약간 다른 구조가 여기 새로운 그 구조로 나왔던 게 잘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한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9년인가 8년인가 그때 한창 유행했던 구조인데, 뉴마 아키텍처라고, 그 요즘도 아마 뉴마 아키텍처 꽤 많이 있을 텐데, 뉴마 아키텍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프로세스 메모리가 다 동일하지 않게 돼 있어. 유니폼하게 돼 있지 않고 쉐어하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세스별로 가까운 메모리가 따로 있게 돼 있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non 유니폼한 방식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있고 캐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러니까 현재 버스 자체는 속도의 문제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메모리에서 캐시를 올리는 이러한 인스트럭션 개수 자체는 보통 한 뭐 수백 정도의 그 인스트럭션이 수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만약 캐시에 있는 캐시 히스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거는 메모리에 통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적어도 메모리에서 로드하는 그 시간을 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인스트럭션을 수백 개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캐시에서 액세스하는 거랑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거의 차이, 성능 비율이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멀티 프로세싱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바에서도 자바가 스레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 메모리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캐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굉장히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JVM이나 OS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IBM 머신이든지 HP 머신이든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전번에 자바 랭귀지 베이식 할 때 했던 그 장표죠. 이 화면은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컨커런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레드라는 것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것이 동시에 수행되는데, 만약에 CPU가 4개라면은 그 스레드가 4개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스레드가 서로 아무 상관없이 돈다면은 아주 뭐 해피하게 4배의 성능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서에 비해서 4배의 성능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 빨갛게 표현을 해놨는데, 쉐어드 리소스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스레드가 처리하려고 하는, 각 스레드가 처리하려고 하는 어, 뭔가 공유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뭐 단순하게 뮤추얼 익스클루션, 그러니까 배타적인 공유를 하든지, 베타 점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 공유를 하든지 간에 어떤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시어드 리소스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메모리가 제일 많겠죠. 그, 그 메모리를 각각의 스레드별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캐시를 올려야지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프로세스별 캐시가 따르기 때문에 메모리를 따로 로드를 해야 돼요. 이제 언뜻 생각하더라도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데이터가 과연 이게 인테그리티가 보장되는지, 그러니까 스테일 데이터를 내가 보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캐시에 갖고 왔는데 딴 놈이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쳐버렸어요. 다른 스레드가. 그러면 나는 아까 전에 갖고 온 걸 보고 있으니까 이미 옛날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당연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레지스터는 CPU 안에 포함된 거고, 예. CPU가 연산을 하려면은 캐시 메모리 걸 다시 캐시 올리고 캐시를 또 이렇게 레지스터 올려가지고, CPU는 연산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레지스터밖에 연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CPU 안에 포함된 거니까. 그런데 그 레지스터 로딩할 때 캐시에 있는 걸 로딩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메모리 어드레스에 있는 것을 레지스터에 올려야 돼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메모리 어드레스 자체가 캐시돼 있으면은 캐시에서 갖고 오면, 자기 캐시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캐시 없으면 메모리에서 다 로딩 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 그러면서 물론 캐싱을 하겠지. 이제 실제 메모리에서 올리면서 당연히 이제 캐싱을 하고 이제 레지스터에 올릴 텐데, 어쨌든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연히 레지스터에 있는 게 더 싸겠지만 레지스터는 매번 계산할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뭐 레지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여튼 그 매번 계산할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메모리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연산용인 거고, 레지스터에 안 올리고 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이게 전번에 했던 문제죠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 리소스가 뭐죠? 여기 지금 이 예에서 T1은 스레드 1을 얘기하고 T2가 스레드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T1과 T2가 있어요. 지금 T1과 T2가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가 공유 자원이죠? 바라는 변수가 공유 자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변수에 액세스를 하고 있는 거죠. 변수란 게 뭐죠? 어떤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5는 공유 자원이 아니죠. 이 5는 그냥 그 연산하는 값일 뿐인 거고, 실제 이건 상수니까 공유되는 자원이 아니고, 현재 바가 공유되는 자원인데, 자, 처음에 T1과 T2가 시작하기 전에 바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T1, T2가 그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이 뭐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0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25, 세 가지라고 했나? 자, 그 T1과 T2가 실행되면서 이제 OS 스케줄링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실제로는 바가 처음에 0이었다가 자, 0이 되는 시나리오 어떻게 되죠? 먼저 일단 T1과 T2가 일단 그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죠. 둘 다 0을 읽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 뭐 꼭 T1은 그 뭐 그때 읽지 않아서 좋은데, 일단 T2가 먼저 읽어야 되죠. 0을 먼저 읽어야 되고, T2가 T1이 연산을 하기 전에 읽어야 되고, 그리고 T2가 그 T1의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산이 끝난 것을 모르고 그냥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바 곱하기는 5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뭐 있죠? 로드 바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템포러리 변수에다가 그 로드한 값을 5를 그 곱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메모리 세이브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